4050을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임은 묻게 해야 돼요. 4050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이 있고요. 하나는 사랑이 있어요. 공정은 뭐냐 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입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그 죗값을 치른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이건 사랑이 공정이 없는 거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죽여 버려야 돼.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여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지은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공의예요, 공의. 죄를 졌으면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행정 처분을 받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을 졌다면 그 책임진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우파랍시고 4050 죽여야 돼. 지금도 그런 거야. 4050들의 그 저기 진보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파들을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용납은 해 줘야 돼요. 지금 70 년이 지나 가지고 네이션 안에 섞였는데 그때 처단 못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연좌제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때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것이냐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독재자였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놨으면 이제 너네도 당할 차례라고. 운동권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나의 의의를 다 드러내고 저들에게 용서 못했던 운동권들은 어떻게 당하냐? 그대로 당할 겁니다. 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김영삼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두환을 통해서 노태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 정통성은 살렸어야 돼요. 군정종식한다고 나는 위대해지겠다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하겠다고 개 병신짓을 하면서 어 노태우랑 전두환 사형까지 가게 만든 거는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을 제일 싫어해요. 보복의 정치의 선두주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할 때는 황제처럼 누리고 대통령 내려와서는 죄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내려와서 죄인처럼 안 살고 있는 문죄인이 화가 나는 거죠. 이름은 죄인인데 죄인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게 우파입니다. 지금 우파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좌파 대통령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복에 이 한이 맺혀 있다고요. 다 뒤집어 엎고 싶지.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거잖아 사실은. 나도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니까요. 문재인 도륙시키려고 윤석열 뽑아 놨더니 의사들 도륙시키고 부동산 도륙시키고 우파를 다 싸그리 도륙을 시키고 문재인은 그냥 어허허허허. 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지.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은 제가 볼 때는 개딸 이중대다. 개딸 대깨문 이중대. 개딸과의 대깨문이 뭉쳐서 개딸 대깨문 클로스 하면은 윤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윤어게인. 음. 문재인도 살리고 이재명도 살린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다 짊어지고 뒤지겠습니다."
국민의힘까지 뒤지게 만들겠습니다. 397억 나를 위해서 물어내십시오. 윤어게인이요. 윤어게인 하고 싶으면 397억 갖다 내십시오. 어?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딜 윤어게인을 해. 윤어게인 하려면 397억이 든다고. 에휴. 예. 맞아요. 현대판 그래서 내가 좌파 난민이라고 하는 거야. 어? 현대판 트로이 목마 1번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 2번이 윤석열, 한동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라. 죽고 나서 알아. 칼 맞으면 저 새끼가 날 찔렀네. 저 새끼는 적군이었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해? 서로 이제 자기가 적통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야. 근데 난 한동훈 언제 버렸어? YS 이야기할 때 버린다고. 나는 김영삼이 맞습니다. 이러면 다 아웃. 저거 가짜 우파. 김영삼 그러면 가짜 우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쉬워요. 가짜 우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김영삼 그러면 가짜 우파. 엔추파도스가 아니고 그건 그냥 가짜 우파. 정신이 나가는 병입니다. 나는 보수인데 김영삼 그러면 정신병자 이렇게 가야 돼. 397억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17억 영치금을 모으든 뭐 하든. 예. 나 좀 줘 좀. 나한테 좀. 나한테 주면 내가 좀 해볼게. 야 윤어게인들 나한테 돈 주면은 니네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줄게. 10억만 만들어줘라 좀.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안철수가 10억 쓸 돈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동훈이 세련돼 보여서 지지해주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은 한동훈이 되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한동훈이 실행력이 없고 그다음에 개념이 없다라는 것에서 이제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말을 잘하는 거는 이제 좌좀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예. 좌파의 그 성향들은 말을 되게 잘해요. 왜? 논리가 점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논리적인 모순을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한번 걸리면은 필터링이 되고요. 그 필터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을 때 그걸 넘기는 방법은 좌파는 쉬워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만들 세상 옛날 거 다 싸그리 다 부정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 만들 세상은 그냥 막 만들면 되죠. 근데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런 구조들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장동혁이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바이드 풀림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건 보수의 성향은요. 좀 느긋해야 됩니다. 장동혁이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한다고 해도 한동훈이 방향성을 잡고 한다 그러면 지지할 겁니다. 오세훈이 한다 그래도 오세훈이 방향성을 잡고 한다 그러면 지지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나 오세훈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오늘 바닥까지 가면은 끝인데. 오늘 5천 무너지면요. 내일은 4천 바닥까지 갈 겁니다. 어.
제가 무슨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어 무당이에요?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냥. 어. 예. 그 장동혁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우클릭과 좌클릭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올 수 있다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올 수 있으면. 음. 그러니까 장동혁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아니니까 나는 미워한다니까요. 음. 나는 나만큼 장동혁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방송도요 저만큼 장동혁에 대해서 우파적으로 답답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아유 맞아요. 예. 데이비 님 말씀대로 음 장동혁 안 바뀝니다. 안 바뀔 거고 그냥 저는 이 문제나 좀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에서까지 뭐 재검표나 뭐 재선거까지는 모르겠고 사전 투표만 좀 박살을 내고 없애면은 다음 총선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좀 많이 밝혀내고 하여튼 선거만 좀 잘하면 전 장동혁이 그 역할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아니 주진우도 제 마음에 들지.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4 명밖에 없다니까. 장동혁, 주진우. 어. 그다음에 요즘에 안철수가 좀 한동훈 패는 것 같고 김은혜가 쪼끔 하는 것 같은데 김은혜는 또 말 잘못해 가지고 또 날아간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얘기할 건 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청년 정치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박민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을 칭찬할 만하다라고 그 정도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바이드 풀님 말씀대로 그냥 "잘한 걸로 합시다." 정도로 끝내면 돼요. 그냥 "아이 잘했네. 선거는 그냥 잘했네. 하지만 더 지켜보겠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아 투표할 때 이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밀 투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당일 투표하고 이제 수개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없애면은 붙어 볼 만합니다. 예. 그냥 고 정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기대를 하면 이제 빠가 되는 겁니다, 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딱 정해 놓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동혁, 이준석 뭐 한동훈 정해 놓고 나쁜 놈 하면은 답이 없어요. 어.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태제를 바꾸면은 나는 고민을 해볼 거야. 근데 태제를 안 바꿀 것 같아. 한동훈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그 태제를 바꾸고 "제가 누구를 빨아들이겠습니다."라는 워딩이 오면은 한동훈은 개과천선한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팬덤이 너무 세 가지고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쪼끔 내려오게 만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가 쪼끔 바뀌긴 했는데 안철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누군가를 누군가를 팔로우 해 주면서 누군가를 세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쟤는 안철수가 키웠네.'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한지아는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김예지는 안상우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 키웠습니다. 배현진은
예. 누가 봐도 한동훈이 키웠습니다. 안철수가 없는 게 그겁니다. 안철수는 누굴 키웠을까요? 지금, 지금 장동혁도 잘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김민수입니까? 주진우입니까? 그것도 힘든 거야. 키우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박근혜가 이준석은 키웠습니다. 잘못 키워서 그렇지. 어. 박근혜가 키운 사람이 있잖아. 박근혜 키즈들. 음. 맞아요. 이상적인 설정을 하면 안 돼요. 음. 맞습니다. 예, 킹스타님 말씀도 맞고 이인규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적인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상적인 이론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이론을 갖고 현실을 바라볼 때 이상적인 이론과 현실적인 갭 사이에서 누가 활동을 하는 거냐? 정치인들이 활동하고요. 활동가들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정의가 있죠. 사랑을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건 이상적인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음.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생각을 잘 해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성장해야 됩니다. 음. 국민이 성장을 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이상적 이론, 예, 이론은 이상적입니다. 이론은 무조건 이상적이어야 돼요. 이론이 현실을 반영해 버리면은 이론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투자론도요. 투자론은 이상적인 투자의 성향을 갖고 있고요. 현실에 적용할 때는 현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음. 호텔 경영하기 대단하다고요? 아니 이제 뭐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5천 선은 확실히 떨어졌고 5천 5,500 선은 확실히 떨어졌고 이제 5천 선까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지금 요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땐 쪼끔 방어해 가지고 5천 선 안 뚫리는 선에서 5천에 가까우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한 5,200, 5,300 고 사이에서 예 정리될 것 같습니다.